네, 한 주간 잘 또 지내시죠? 우리 영상으로도 또 이렇게 촬영하고 하면서 좀 책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통일 선교, 북한 선교가 어떠한 개념인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잘 좀 정리해 봤습니다. 더 깊이 다뤄야 될 내용들도 많지만 일단은 기초적인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탈북민 사역들을 어떻게 또 이 땅에 온 북한을 이제 뒤로 하고 여러 가지 생사의 모든 고비를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와서 정착한 그러한 북한 이탈 주민, 정식적으로는요, 공식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장인데 이거를 다 나가기는 좀 너무나도 빠듯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 훑어보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4장은 탈북민 정착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지 주제로 우리 살펴볼 건데 대한민국 내 탈북민 등장과 배경, 그 다음에 탈북민의 호칭과 정체성, 그 다음에 탈북민의 현황, 그리고 최근 경향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탈북민 섬김을 위한 교회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탈북민이 누구신가, 누구일까?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좀 이 고민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주변에 탈북민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터 해서 혹시 이 주변에 탈북민을 알고 있다? 교제를 하고 있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동역배 말고 주변에 있는지 모르는지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시죠? 네, 탈북민과 한번 얘기를 해봤다. 뭐 식당 가서 한 게 아니라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은 없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의 등장 배경은 이때 고난의 시기, 95년부터 시작했던 이 시기에 비로소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넘어오면서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이제 대홍수, 여러 가뭄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엄청난 고통과 또 아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통계치로는 엄청나게 많아서 300만 가까이 한다. 33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건 통계일 뿐이지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북경을 넘은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탈북민이 생긴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 유엔도 뿐만 아니라 이 돌봄의 구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내에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것을 암암리에 다 이렇게 후원을 했죠. 특별히 이제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95년도 6월에 이 북한 동포 돕기 위원회가 이제 조직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탈북민 동포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구출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 탈북민의 호칭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탈북자인가, 또 세터민인가, 북한 이탈 주민인가, 자유 이주민인가 여러 가지 호칭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탈북민과 월남민이라고 이제 애초에 이렇게 초창기 실향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불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혼용된 게 뭐냐면 탈북민과 귀순용사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냉전기 시대 때 굉장히 대립했을 시기에 이제 전쟁 이후에 넘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귀순용사들이 있었죠. 직접 군인 신분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탈북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게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과연 그분들이 이거를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실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탈북민을 대놓고 탈북민이다, 너는 탈북민이다, 새터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들의 입장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호칭의 정체성이 좀 있어요. 공식 용어로는 여기 보시면 법률 용어로는 북한 이탈 주민인데 이거를 이제 줄임말로 탈북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제정한 공식적인 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의로는 보면 이제 북한의 주소, 뭐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이렇게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탈북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 탈북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왜 그러겠습니까? 탈북민 자체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너 북에서 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헌법상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가 같은 분들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고 가야지만이 탈북민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터민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에 거쳐서 2004년도에 이게 좀 이렇게 새터민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계산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새터민 부서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 듣기에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번 정착되다 보니 교회에 어떤 교회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부르면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그거를 선호하세요. 탈북민도 그렇지만 이런데 지금 이제 새터민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는 이탈 주민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문건으로 통일부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홈페이지나 이런지 보시면 이 탈북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참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와 탈북민 조금 다르게 입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족과도 또 다르게, 조선족은 이제 탈북민 그 다문화권에 속하지만 이 탈북민은 다문화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이탈 주민, 이분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한반도인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통일 전후 이 남북한 사람들을 이어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제가 아는 다 목사님이세요. 여기 이제 북한 사역 목회자협의회라고 2010년에 이제 발족했는데 여기에 이제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와 남한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같이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모입니다. 저도 계속 참여했지만 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분이 남한 목사님, 여기가 북한 목사님입니다. 여기 우리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혹시 마요한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네, 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누구실까요? 네, 저기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하광민 목사님이십니다. 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먼저 사람의 통일을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부터 먼저 어떤 정치적 조직이나 어떤 법률적인 것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먼저 소통이 잘 돼야지, 연습을 좀 잘 해야지 비로소 통일을 한 가운데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탈북민 현황은 최근 현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2019년도 그 정도, 2020년도 그러한 버전인데 지금 2020년 9월 기준하면 33,857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좀 더 늘어났겠죠.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또 김정은 시대 때 더 강화됐고 해서 지금 현재 하나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1,000명 뭐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현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국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입국한 숫자가 42명 이렇게 감소했어요.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또 해외에는 들어오지 못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입국 정황을 쭉 보시면 연령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대다수 지금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이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한 활동에 있는 분들이 탈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많은 이제 50, 60대 분들은 이제 적고요. 그래서 대다수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죠. 남성보다. 그래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삶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좋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또 직업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런 무직 부양자들이 많고요. 대다수. 그래서 여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학력도 대다수 이제 고등 이런 수준의 중등, 중학교, 우리나라 보면 고등학교 이제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졸 이상들이 대부분 많이 탈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대학, 고등 학력에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대부분 대학 이상에 나온 분들은 평양에 있는 특별한 그러한 특수계층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북 청년선원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 22전에 이렇게 이제 탈북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탈출해서 이 땅에 오는. 그래서 이 탈북 청소년들도 분류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제3국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여기 남한 땅에서 태어나느냐. 근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 좀 적어놓긴 했지만 남한에서 태어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좀 예전에는 제3국에서 태어났을 때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청원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탈북민 성교를 위한 교회 역할이 어떻게 될까? 이 사진을 보시면 탈북민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 정의가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 선교하는 매일 멀리 나가긴 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다라는 것을 개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은 선교의 파트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2017년, 18년, 19년 그때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탈북민 교회에 사역하시는 이빌리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연합해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함께 탈북민교회 연합하는 그런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이 서로 섬기며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탈북민과 함께 남한 성도들도 이런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열방생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탈북민과 함께 또 남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러한 양육을 받고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탈북민 초기 정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탈북민 초기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향한 그러한 제언들입니다.
탈북민 초기 정착의 어려움인데 첫 번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되게 편견과 또한 오해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의 고립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탈북민이 왔는지 뭐 누군지 전혀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그러한 시선입니다. 저 북에서 넘어왔으니까 배반한 놈이다. 배신자다라는 꼬리표를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왔지만 쟤네들도 언젠가는 배반할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 꽤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배고픔보다 슬픈 차별이죠. 그로 인해서 차별이 그들에게 은근히 말투도 이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따르게 특별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조금 차별이긴 한데 이런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제 초창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착 기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북 시 학력, 경력, 가족 이 동시 입국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혼자 온 경우도 있고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좀 탈북민의 사회적인 영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남북 하나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탈북민들 지원센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동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이탈주민 그 지원 협의회나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관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그 사역들이나 이런 북한 이탈주민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포진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북민 경제활동 어떤 건가? 거의 취업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4%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상용 근로자들이 63.5%, 단순 서비스 40%, 전문직 종사자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단순 노임이나 이런 일들만 할지 실질적으로 전문직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분들의 위치도 이런 전문직이란 이러한 것을 이제 했던 분들이 넘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대다수 이러한 중산이나 그다음에 하층 계층에 있는 분들이 넘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건 솔직한 그런 신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탈북민의 생활은 어떤 건가? 이분들은 큰 꿈을 꾸고 이제 오셨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오실 때 대부분 초창기 때는 뭐 어려워서 굶어서 이렇게 왔지만 그 이후에는 K-드라마, 우리 뭐하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고 넘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상이 커요. 그래서 남한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정말 풍요롭고 거기 가면 정말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정책에 있어서 자립, 지활 이런 전환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원을 퇴소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도시문화 체험을 합니다. 그냥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홈스테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 어떤 집을 선정해서 거기서 좀 생활해보고 그런 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만 있지 거기에 가전제품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창기에 어떻게 다 채웠을까요?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는데 기대는 뭐냐면 35세 이하 탈북민의 교회에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 젊은 층들은 거의 무료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스카이대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 전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또 지원받고 그다음에
이 미래 행복 통장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약 5년간 5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텐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재정적 두려움이죠. 가진 기술도 없지, 여러 경험도 없지, 잘 모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딱 왔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과 같이 오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혼자 한 거예요. 대부분 혼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누구에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사기도 많이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 당하고요. 특별히 이 브로커에게 빚을 갚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할 때에 이 브로커들에게 이제 돈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이탈하고 나서 이제 정부 지원금 받으면 그걸 송금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이제 데려온 데도 이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써버려요, 금방.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래서 늘 뭐 여기 책에도 기록했지만 관악구 지역에 이제 모자가 이제 그 삶의 비관에서 자살한 그러한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어요, 솔직히. 한 예는 이제 제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가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북에서 이제 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나가기 좀 용이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거의 대부분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중국에 엄청난 많은 그런 노총각들이 많죠. 그래서 농촌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강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다가 좀 조금 이제 아이가 좀 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오죠. 그래서 그런 루트 가운데 이제 돈도 지불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 왔는데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놔두고 남편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하면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제 얽혀지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남편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넘어와요. 그래서 남한에 왔는데 새로운 거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인의 박사님이 이제 말씀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제가 엊그제 한번 뵀었어요. 이분은 이제 통일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그 통일 관련된 조직의 위원장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아주 우수한 좀 뛰어나신 똑똑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제 한국에 올 경우에 성공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력이 강하고 유연성이 높은 아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그러한 활동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놀고 있는데 여성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넘어와서 하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좀 나와서 비참합니다. 거의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탈북민 5명 중 1명은 미취학 자녀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생 지역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86%, 중국에서 8%, 북한에서 5% 정도. 그래서 이 적은 인원들이 이제 넘어오죠. 자녀와 함께. 그래서 대부분 한국 출생 자녀가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을 한 그런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렇게 탈북 학생들 이러한 문제도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탈북자들도 가장 초유의 관심은 뭐니 해도 이제 자녀의 그러한 양육,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들의 딱 태어나 보니까 북한도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닌데 제3국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말 어렸을 때 배우면서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한국어도 서툴고 그렇다고 거기 제3국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배신감, 이러한 신뢰 이런 것도 있고요. 탈북 과정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버림당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화 충격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이 탈북 청소년들을 좀 케어가 필요한데 많은 학교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학교들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탈북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45%가 많이 하고 나왔고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탈북 여성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결혼한 경우,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선택한 한국 출신 배우자 전체 97%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탈북 남성이 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한국 여성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보면 특이한 케이스로 한국 그 여성이 이렇게 북한 탈주민과 이렇게 결혼한 케이스가 극히 드문데 그 중에 아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빌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빌리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분이세요. 저희 남한 사람이고 정말 극히 드문 사례인데 있습니다. 탈북민의 결혼 형태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불법 결혼 대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무국적 자녀 이러한 좀 심각한 수준인데 제2의 이상 가족이 발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대부분은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온몸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 중에 여성분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좀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거의 무관심해하거나 차별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다른 오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탈북 여성 30%가 20명 아까 말씀드린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20명은 조선족이 대부분 한족도 있고요, 북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인데 그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슈화시키고 또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탈북민 여성의 애환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이게 애를 많이 낳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쉬쉬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고 허구가 없으면 교육도 못 받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불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티켓팅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탈북민 여성의 자녀, 흑해자라고 해서 이게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런 그러한 기록이 없는, 그래서 유령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탈북민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자료,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자영업자가 32% 정도 되고요. 국가기관은 공기업은 26.4%. 이게 이제 법적인 법률 때문에 꼭 탈북민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4%가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탈북민을 취업시키면 그만큼 혜택을 줘요. 세금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단순 노무 종무자들, 서비스 종사자들 이렇게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는 어떠냐?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직업도 주죠, 뭐 집도 주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불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근데 가장 불만족인 이유는 뭐냐면 가족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사람들이 이제 탈북하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시니까 남편 먼저 나오고 자녀들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각자 받아요, 다 집을. 그래서 뭐 1인 가구는 이제 방 하나, 두 개 있는 딸린 거 주고, 가족 좀 있으면 또 방 조금 더 넓은 거 주고.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이 있으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다 누립니다. 이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 이제 확인되면 합쳐져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그냥 각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민의 취업과 창업 교육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제 굿피플 자유시민대학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런 편의점을 이제 해서 이제 탈북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곳곳에 이렇게 탈북민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재계의 노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래서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이 편의점 점주가 되는 거. 그래서 점주의 그러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 어떤 것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편견, 차별, 냉대, 무관심. 그 다음에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투리 때문에. 그 다음에 직선적 학벌입니다.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조기에 퇴사를 합니다. 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왕따의 그런 문화도 당하고,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탈북민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은 이 편견 차별로부터 이 해외로 탈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살지 못하다가 여기 정착 못하고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캐나다, 영국, 호주, 뭐 미국, 뭐 다른 나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 정착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마음을 터놓고 이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시니까 탈북민끼리 모여들면 또 싸웁니다. 네. 거기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특별히 어떤 이제 모임 했을 때 차별적으로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이거 주고 이렇게 하면 엄청 싸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할 때는 똑같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영국 런던 교회 리틀 평양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탈남 문제 때문에 영국에 이제 정착하죠. 예전에 이제 영국의 뉴몰든이라고 해서 이제 한인이 정착했던 지역인데,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영국에 정착하면서 여기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기억으로 2008년도에 이제 잠깐 영국에 있을 때 뉴몰든에 한번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생각 없이 그냥 이분들이 있는지 뭔지 몰랐지만 한인 타운이었으니까 이제 잠깐 방문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 다시 또 돌아옵니다. 정착 못하고 언어 소통도 안 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역으로 이제 리턴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탈북민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몇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70년의 정치 사회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이념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문화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과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외래어를 많이 쓴다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은 영어나 이거보다는 중국어나 러시아 쪽에 있는 이제 가까우니까
영어는 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영어를 이제 배우고 있지만 언어 자체의 어려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그러한 것도 어렵고 또 질병과 질환, 탈북 과정에서 많은 질환과 질병을 갖고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받은 과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적인 것이 증가되고 정규직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 단기 노동 이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장애 요소들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어들의 소통이 안 되고 또한 문화 습득이 이거 좀 낮고 그 다음에 근로 문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료들 간의 소통도 좀 어려운 상황도 많고 갈등도 많고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가족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그 다음에 국내 연고가 없는 자녀들의 경우는 이제 양육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북민이 극복해야 될 부정적 모습은 무엇인가? 탈북민에 대한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을 개선해야겠죠.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 그래서 탈북민 일부 중에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 나오셨다가 이제 그걸 뒤로하고 신앙을 버리고 돈 버는 일에 계속 매진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종교 그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 이제 뭐 초창기 때 하나원 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점점 신앙에 실어가면서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취약하고요. 왜곡된 정보에 대한 취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정착의 이제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또 이러한 조직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중간중간에 많아야 되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남북 하나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대부분 필요한 정보는 맞지 거기서 그냥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잘 화면하게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이제 모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의 그러한 우월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층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엘리트 계층들은 절대로 평양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의 교류 안 합니다. 네. 자기 특권 의식이 있어요,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심지어 이제 주체 사상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 정착과 탈북민 보시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분들도 솔직히. 그래서 실력 향상을 노력해야 되고 또 원하는 정보,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퇴사하지 않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인내심들이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이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좀 융화하고 하려는 마음들이 이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인 기업체 사장님들의 염려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오랫동안 두고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들의 신분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그러한 뭐랄까요? 동료들과의 관계나 또 급여를 얼마큼 줘야 되나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인천에도 되게 많은 공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같이 함께 동행해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과 그 근로했던 그 공간이 뭐 대부분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탈춤을 보고 이렇게 좀 한번 여기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소개를 했는데,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차별하고 있다. 이게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이고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임금도 줄 텐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구나. 이 격차가 해소되는 게 오랜 시일이 걸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지원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의료, 교육 이런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국가에서도 좀 챙기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역할들을 교회들이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인데 첫 번째는 탈북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한국 사람으로 갖춰야 할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다, 우리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제2 시민으로, 2등급 시민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될 존재다. 라는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노력이 필요하지 일방적인 노력이 어떤 탈북민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북민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이 남한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럼 통일은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의 도약과 기회를 보시면 첫 번째, 땅의 통일과 더불어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의 가족, 북한의 주민들의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고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된 미래의 모델이고 네 번째, 탈북민의 노력, 남한 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이해, 포용 등이 시정이 요청된다.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러한 개념들,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접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동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입니다. 그분들 통해서 통일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통해서 통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요. 이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신 그러한 좋은 기회들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받을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하나재단, 또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고요. 하나센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같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관들을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또 통일을 이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6장을 넘어가시면 탈북교회 정착과 양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탈북민 교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탈북민과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보시면 하나님이 탈북민을 대한민국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온다는 그런 개념들이.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사회가 이것을 감당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법령적으로나 국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일에 있어서 이 성사 여부는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우리 어떻게 지금 미리 온 통일을 얼마큼 제대로 우리가 작동시키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그분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정착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이제 이 정착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 종교 활동들, 하나원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원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 저희 본인의 이제 선택에서 가게 되는데 대다수 반 이상은 다 교회로 옵니다. 왜냐면 그 탈북 과정에서 이 모든 걸 서포트했던 그런 보이지 않던 그룹들이 다 교회예요. 조선족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남아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서 그 통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로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 기수마다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들어온 기수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줄었는데 19년 통계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 보시면 국정원에서 처음에는 한 60% 나와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근데 정착 초기에는 40% 나옵니다. 40%.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요. 10%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지금 34,000명 정도 되니까 10%면 어떻게 됐어요? 전국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1,000, 3,000 정도 가까이 되겠죠. 네, 전국에 흩어져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90% 이상이 딴 종교나 아니면 무종교로 이제 가는 거죠. 탈북민 교회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전문 사역자가 없어요. 교회마다 이쪽에 관심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몇 교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만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통일 사역을 하는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멘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 와도 탈북민들이 와도 이걸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단의 교회 가게 돼요. 이단 교회 가면 뭐냐면 돈을 주니까 저기 이제 몇 교회 이제 이단 교회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좀 몇십만 원씩 줘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안 쭉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계속 그쪽에 있죠. 돈 받기 위해서. 초창기에 교회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끝에는. 계속 달라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교회도 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기에 특별히 이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소통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교구, 같은 구역으로 그러니까 같은 교구로는 배정이 되는데 같은 구역으로는 순으로는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따로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같이 묶어보니까 너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교회를 투어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돈 많이 준 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그리고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포교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 직장 출근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직장들이 대기업에 웬만한 그런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가니까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교회들은 물량공세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서포트하니까 거기에 몰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만남의 통로를 어떻게 될까? 네, 하나원 하나교회 방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교회들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하나센터 도우미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도우미 봉사활동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셔도 좋죠. 그리고 탈북민 사역하는 단체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단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거기에 있는 단체도 지원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 더 알아가는 거죠. 만나야지 됩니다. 탈북민들을 만나야지 시작하지 그냥 멀리 먼만치 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신방 가운데 이 정착 도우미 활동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필요한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아야 돼요. 취조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너 북한에 있을 때 뭐 했어? 어디서 갔어? 이거 이미 다 그 이전의 기관에서 다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죠. 그것도. 국정원 그쪽에서 이미 다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에서도 점검하고 다. 그리고 이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이거 좋다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고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전도 활동을 하면 안 되시고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금전 문제 절대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 때문에 큰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탈북민 사역을 이제 안 한다 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사전에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죠.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북한을 어떤 곳을 바라봐야 할지 사전에 교육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큰일 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우리 말을 이해 못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가 큽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더 나아가 추후에 이제 교육을 드리겠지만 북한 용어 사전이 따로 있어요.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말과 이제 좀 비교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한 관계 맺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분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오랜만에 전화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렇게 통화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계속 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법은 간증 중심, 딱딱한 그러한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주입식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며들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학력 수준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소학교 출신도 계시고, 중등, 그다음에 고등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고등 중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굉장히 엘리트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도 있어요. 만나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대 깡칩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제 전도를 하셔야겠죠. 신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팀을 이루셔야 돼요. 팀. 그리고 신방하실 때의 마음의 자세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가족된 마음으로 하시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가시면 안 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와 같은 동일한 존재다.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신방할 때 마음속에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관계에 형성된 사랑과 동행하되
낯선 사람을 그분들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북에서 보내가지고 자기를 해칠 그런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요. 간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곳곳에 간첩들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뭐 해외 스파이들 굉장히 많은데 중국, 러시아, 일본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잠재적인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 스파이도 있고 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스파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를 취합하려고 많은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 간에 혼자 신방하지 않기,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기, 그리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싱글 남성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방할 때, 앞으로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들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육자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새가족 교육을 통한 양육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그리고 전인격적 교육, 양육사회의 균형, 선생님보다는 친구.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선생이 되면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너 이거 모르지? 이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눈다는 느낌으로,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으로 대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낸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한번 개방하셔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가정과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하는 모임, 시작으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교류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을 해주고 늘 감사의 중요성, 그분들도 감사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의 감사가 솔직히 그분들은 잘 안 해요.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처럼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땐 진짜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대할 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공부가 같이 모임할 때마다 할 텐데 이런 뭐 성경식 이러한 강의식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단 지시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잘못 행동할 때 충분히 관계가 정립된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권유를 해야지 그걸 바로 그때 지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연락할 때 끊겼거나 방황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잠수 타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요.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까지 양육하고 이제 동역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동역교회에 실제적으로 사역할 때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역은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이 사랑의 표현들을 그것도 사랑도 해봐야죠. 계속 해야죠. 한순간에 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는 거죠. 교육을 조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가 좀 언급했던 대로 탈북 청소년들, 자녀들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좀 교육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이분들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앞으로 통일에 있어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좀 여러 가지 좀 탈북 청소년들의 그런 학력이나 이런 분들이 격차가 좀 심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학력 격차는 심합니다. 지역별로나 여러 가지 상황의 형광에 따라서 좀 지역적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냐 또 뭐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강남권이냐 비강남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탈북민 청소년들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 현황과 방향, 그다음에 탈북민 자녀들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입니다. 일반 정규학교와 학력 인정 대안학교, 기타 대안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2022년에 90% 이상이 일반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뭐 통계치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 높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다른 학력 인정한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친구들은 제3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한국어가 좀 미숙한 친구들이 이 대안학교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서울시나 여러 곳에. 근데 이 탈북민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교육을 전담해서 정규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리스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안학교 인가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성화가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영영학교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하늘꿈학교, 그 다음에 드림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들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건 좀 예전 거였지만 최근에 이러한 학교들을 만들 그러한 조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런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서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미인가들이 꽤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들 여기 보시면 다음학교, 이런 만석학교, 우리들 학교, 한꿈학교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이제 인가받지 않지만 인가받은 학교들은 학력이 인정돼서 대학을 가지만 비인가 이제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해서 그 친구들이 통과되면 이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학교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재정적으로나 교원 숫자들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들도 운영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제 다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맡겨둘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인가 학교들은 없잖아요, 그 방과후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로 가게 하고. 그래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개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한번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관련된 학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열방산교회에서 연관된 남북 사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 미인가인데 이제 그래도 좀 꾸준히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탈북민 출신의 학생들, 그다음에 제3국에서 왔던 친구들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방과학교도 운영하고요, 초, 중, 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단 안에 있는 이제 노회마다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 설립하자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각 노회마다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설립된 학교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노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세워진 학교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노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학교가 됐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고 또 대학도 보내고 한 6회인가 7회인가 이제 졸업식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탈북 자녀들 교육 현황과 이제 방향을 보시면 일반 현황은 탈북자 자녀 아까 말씀드린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는 이외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자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은 뭐냐면 정서적 부분 고려한 교육 정책 마련을 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들 있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탈북민 자녀들 교회 보면 교회는 이미 이 탈북민 초기 정착부터 교육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들이 탈북민이 이제 주력적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 노원군이, 관악군이 아니면 이런 지역에 강서구 지역에 또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남동공단 쪽에 있는 그쪽 지역과 또 몇 곳 이렇게 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권에도 이렇게 다수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다, 지금 탈북민들 7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환경들을 마련해 줬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는 방과시설도 한계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3만 4천 명 중에 그래도 탈북민 학생들 대략 해도 3, 4천, 5천 명 되는데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서포트 할 수 없고, 그래서 다 인가학교, 이제 보통 초중고등학교 이제 다 가긴 하지만 대학교들은 이제 거의 이제 소수만 이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아니야 돼요. 원래는 교단과 또한 지역이 연합해서 이거를 해야지 개교회에서 이걸 다 한다는 굉장히 무리가 큽니다.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8장 넘어가면서 좀 볼 텐데요. 탈북교회와 협력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외부적으로 이제 뭐 대안학교니 또 일반 기관들 또 하나원 아니면 뭐 남북 하나재단, 하나센터, 그래서 정부 주도나 기관들의 이제 거라면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 탈북민 교회를 어떻게 정립하고 세워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쯤은 이러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나는데 뭘까요? 네, 이 기도 제목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겠죠? 네,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잘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가 안 나오실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하셔야겠죠?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인 분이 있으실까요? 친구, 소통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탈북민 이웃이 되어서 소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닌데요? 아직도 어려우시죠? 네. 탈북민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고 뭐만 생기냐면 편견과 오해만 생깁니다. 네. 상상 속에 탈북민만 있지, 우리가 상상 속에 북한 주민만 있지, 실제로 대하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탈북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또 탈북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닐까? 네. 솔직히 이 강의에 이제 있어서 이 8번, 8강은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솔직히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강의하시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탈북민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물어보시고 또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북민 교회 정착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북한 출신 목회자에서 개척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남한 출신 목회자가 국내 탈북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해서 개척하거나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성도 대부분이 북한 이 탈북민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이 탈북민 교회라는 것이 성향이 중심이 탈북민 중심으로 개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이 탈북민 교회를 개척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왜 그럴까요? 왜 탈북민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일반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자들을 청빙을 안 합니다. 네, 근본적인 그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실향민들이 오셔서 여기 다 개척하셨죠. 기존의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신 분들이 없으셨죠. 솔직히. 네, 영락교회는 충영교회나 우리 교회나 성도교회나 다 뭐죠?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들이 실향민 출신의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지금 지난 70년이 된 거지. 기존에 질비한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신 분들이 없으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카르텔이 강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탈북민 개척교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남한 목회자 중에 이 사역에 이제 헌신하겠다 해서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교회들을 통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립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죠? 68개로 나 있죠? 네, 조금 더 늘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이 관련해서 탈북민 교회 사역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신대에 있는데 그때 가서 최근 자료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8개 교회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68개인데 각각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방에 있는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탈북민들이 얼마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울, 강서, 노원, 송파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양천구도 있고요.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소속 교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죠? 네, 통합 측이랑 예장, 기타 이렇게 많습니다. 합동 측도 9개 정도 되고요. 대부분 통합 측 교회에서 많이 후원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회자 출신 지역이 남한과 그다음에 북한, 또 중국 일부 극소수의 조선족 출신의 이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있습니다. 연령대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50대가 가장 많고요. 60대, 40대 이렇게 있습니다. 40, 50대가 이렇게 주로 이루고 있어요. 부교육자가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거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 열악하죠. 개척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교육자 생활도 거의 못합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이 일반 교회에서 안 맡겨주시더라고요. 잘. 교구 사역도 거의 못합니다. 그냥 일부 탈북민 중심의 부서만 맡고 또
극소수의 이제 뭐 교육부서 그것도 거의 안 맡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빨리 부역자 생활을 짧게 하고 대부분 개척을 하죠. 교사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초석 교회들 보시면 이렇게 40명 미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명 이상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명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리 월 평균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대부분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임 목회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중직을 해야 되니까 교회 사역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포트를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꼭 이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100교회도 안 되잖아요 지금. 100교회가 안 되니까 정말 뭐 마음만 먹으면 하나의 교단에서 우리 교단 합동적 교단에서 다 서포트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역 가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뉴코리아 교회라고 뭐 아실 겁니다. 1교구에서 주력하는 이제 지원하는 교회인데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정영식 목사님 오셔서 같이 나눌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주제가 모토가 북한에 세워질 교회 모델이 되는 것이다. 네. 어떤 교회를 세울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탈북민 교회 사역 특징은 일반적 교회 사역과 더불어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역, 북한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회 사역도 있고요. 그룹업이나 대안학교 혹은 방과학교, 북한 내지 사역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지만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교회 사역을 현실적으로 열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에 불구하고 왜 탈북교회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 뉴코리아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 2011년에 세워져서 광복 66주년을 맞이해서 8월 15일 날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통일 코리아의 현장을 이제 보여주고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로로 쓰임받는 탈북민 교회인 거예요. 그분의 꿈은 이거죠. 탈북민 교회는 남한 교회 지난 70년의 기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그 북한과 이 남한의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왔죠. 충혈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계속. 근데 한동안 그것이 끊겼을 뿐이지 많은 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탈북 교회인 거예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또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또한 남한교회에 이어주는 접촉점 역할을 할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리고 북한에 세워질 교회가 바로 이 전 단계 교회인 거예요. 지금 탈북민 교회가 이제 북한 땅에 세워질 그런 미리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만들어갈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은혜의 빛을 갚는 탈북민 교회예요. 자, 우리 빛이 없을까요? 우리의 빛은 뭐죠? 우리 남한교회는? 북한에 나오고 있지만 많은 전 세계의 교회에 후원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더할 것 없이 많은 교회의 후원, 선교회에서 많은 후원으로 해서 전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했지만 그 교회들을 재건하는 데 큰 힘을 쏟아부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교회에서 탈북교회를 거쳐 조선족 중국인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요. 네. 탈북민 교회도 연관된 게 어디죠? 조선족 교회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탈북 과정 가운데 도와줬던 분들이 또 조선족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탈북민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회, 통일 선교회 11조를 감당하는 탈북민교회예요. 네, 선교에 있어서 지금 많은 대다수의 탈북민 교회들은 이제 통일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네, 북한 땅으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거의 안 올라갑니다. 네. 혹시 몰라요. 우리 충일교는 올라갈지. 올라가서 세우셔야죠. 네. 네. 가서 세우셔야 됩니다. 네. 할 일 많습니다. 충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네, 이거 준비하지 않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만 명이 탈북민 중심 교회에 3,000명. 아까 말씀드렸죠. 3,000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딱 11조예요, 11조. 네. 우리는요. 우리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몇 명일까요? 500만이 되나요? 지금? 네.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금 호수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도 11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만 개의 교회 중에 11조 5천 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탈북민 교회 사역자들의 꿈입니다. 네, 오히려 북한 교회를 준비한 탈북민 교회예요. 네, 그분들은 이미 준비돼서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훈련하고 이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발판이 되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을 위해서 탈북민 교회들이 이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우리가 좀 서포트하는 것도 잘 서포트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충혈교회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그분들의 우리 탈북교회 비전은 우리와 함께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같은 꿈을 꾸는 것.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가 같이 끈끈하게 이제 협력하는 것.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후원하는, 매달 얼마 보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떠한 사역적으로 같이 뭔가를 함께 하는 것.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우리 탈북민 지원하는 16개 교회를 꾸준히 방문하고, 꾸준히 같이 교류하고, 꾸준히 같이 기도 모임하고, 같이 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한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자, 이 탈북민의 주요 구성원들을 좀 이해를 했는데요. 북한 출신의 성도들이 있고, 또 남한 출신의 성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출신의 조선족, 한족도 있어요. 한족 성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여성분이 이제 한족이랑 결혼했잖아요.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족은 한국어 몰라요. 그럼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어 학당도 다니게 하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하죠. 그리고 북한을 품은 외국인 출신 성도 있습니다. 야, 의외로 브라질, 미국, 영국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분들도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이 사역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북한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분들이 이제 태백에 이제 거기 이제 본부를 둬가지고 거기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제 남북의 이렇게 교류가 이제 꽉 막히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가셔서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양 뭐 과기대나 또 기타 그 평양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탈북교회는 그 자체로 연합과 통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 세워질 교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한에 세워질 교회들이 잠시 여기 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여기는 안 썼지만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어느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 그분은 이 통일과 전혀 관심은 없지만 통일을 위한 우리 남북한 성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통일됐을 때 필요한 성경을 연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몇 년간 쭉 하셨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팀을 이뤄서 개인이 할 게 아니라 학교 연구기관이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가 있어요. 하광민 목사님이 소장님이시고 저도 거기 이제 관여하고 있고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후원받아서 하게 되면 통일됐을 때 필요한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남북한 성경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조선어 성경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이거 있고. 그다음에 통일되면 이걸 어떤 걸 써야겠어요? 네, 이거 성경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우리. 근데 그 작업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통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이것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러한 연합과 통합의 그런 것들을 탈북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남한에서 이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이 일들을 이제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탈북교회 협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탈북교회 주요 구성원들인 북한 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그분들의 성향과 이것들을 다 인정하고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름을 저는 사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저게 다르시구나. 우리 모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분들의 성향도 다름을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는 굴뚝이 신앙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성도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이전 정말 뿌리, 그 이전에 해방 이전에 그 단절되기 이전에 분단되기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박해받은 성도들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관계, 그분들이 여기에 머무셔서 탈북교회의 구성원이 되셨어요. 상당수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뿌리는 여기 남한이 아니라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기독교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평양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에 먼저 이북 땅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을 세우고 그 영향에 의해서 남쪽으로 복음이 확산된 거지 여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서울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이 평양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관심도 주지 않고 거기는 멸망해야 될 땅이다. 거기는 뭐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치부했던 곳이죠.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정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고 기독교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제가 발견하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고려할 사항은 뭐냐?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이 사역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해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를 가장 싫어한 건 사단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걸 방해하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늘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이게 혼돈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재조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진실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좀 별개로 봐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탈북교회는 어떤 뭐 특수적인 선교적 개념으로 해서 엄밀히 해서 탐락권이다 이렇게 치부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든 저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북한 또 남한 안에서도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이분들의 성향, 여전히 그들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헛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그러한 이런 교만함들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과 그 탈북민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르다. 저기는 좀 수준 낮은 교회야. 잘 안 갖춰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온전해요. 우리가 연약할 뿐이죠. 우리도 실수 없습니까? 우리도 뭐 교회가 다 잘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식을 깨는 사람들, 닫힌 문을 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딱 맞춰야 돼. 이게 교회야. 아니면 이런 게 맞아. 이런 걸 고수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긴 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이방인을 대하듯이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허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치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 가능성을 보지 않고 현실 보고 그들의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을. 그래서 우리는 좀 정리하긴요. 우리 탈북교회 현황들을 좀 봤어요. 100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 그렇죠? 탈북교회 목회자들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탈북민 교회의 성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분들과 같이 함께 사역하지 않은 경험이 없으시면 또한 그러한 것을 연습하지 않으시면 결코 통일선교는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왔을 때 탈북민 교회들과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교류하고 섬기고 만나고 부딪히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 모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다 참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우리 많은 교구에 있는 많은 교구들이 지원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탈북민 지원교회. 거기 있는 분들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상의하셔서 방문하는 그러한 일정들을 잡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다 흩어져서 16개의 교회들을 다 방문하셔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 화려하게 어떤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같이 함께 논할 건지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재정적 지원만 끝났을 건데 이제는 좀 한 발짝 더 나아서 서로의 그러한 교류들 상호 이러한 세워가고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1년간 당장 뭐 일을 하지 마시고 1년간 꾸준히 가져서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을 먼저 하신 이후에 내후년에 그분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을 다음 주에 이제 소개드릴 그런 사역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한 10분 정도 일찍 마무리했는데요. 잠깐 좀 기도 좀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시고 실질적으로 탈북민 교회에 가셔서 직접 경험하시고 그분들에게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느껴셔야지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이제 탈북민들과 먼저 접촉하게 하시고 또 사역을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민들을 섬기는 부서에서 섬기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분들과 교류하게 하시고 지금도 통화하고 가끔씩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탈북민 사역하는 목회자들분들 사역하신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함께 어떠한 모임도 갖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지금 와 있는 통일이구나. 마치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계시잖아요. 이 땅에. 마치 통일은 먼 얘기예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법적으로 이제 통일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통일이.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냥 현실적으로 먼 미래의 그 통일만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와 있어요.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탈북민들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이미 이들에게 통일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해야지만 그게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미 와 있는 통일도 모르는데 진짜 통일됐을 때 얼마나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일 선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우리의 잘못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통일 선교와 이 사역에 이유에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장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개략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통일 선교하고 북한 선교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3만 5천 명, 3만 6천여 명의 탈북민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3천여 명이 탈북교회 또한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작은 통일을 이루고 또한 미리 온 통일을 지금 잇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통일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먼저 주님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서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일중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아버지 100년을 향하여 나갈 텐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북한 땅에 아버지 쓰러져가고 무너진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며 나갈 수 있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북한 탈북민을 위한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를 통일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또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중년의 귀한 70주년을 맞이하며 또한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충영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역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탈북민들을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편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그 비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탈북민 교회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고 인내하고 더욱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남한 땅에 우상과 돈과 부패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혼란스러워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열려져서 이 북한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마지막 강의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통일과 또한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